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래된 책을 소개하는 역주행했으면 좋겠어 시리즈입니다. 이 영상 조금 오랜만에 찍었죠. 제가 그동안 후보로 봤던 책들이 제 기대와 좀 달랐거나 제가 소개하기에는 영양이 좀 모자라다고 느꼈던 책들이라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오늘 책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. 올타임 레전드이자 모두가 좋아할 만한 추리소설계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화차입니다. 일본에서 나왔던 게 1992년이고요. 제가 들고 있는 책은 2012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. 되게 오래된 책이고 스테디셀러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. 영화로도 나왔죠. 그렇지만 그래도 저처럼 아직 못 읽어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읽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와, 나 이거 재밌게 읽었는데 하고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. 두께가 좀 있는 편이지만 재미도 깊이도 또 오래되었다는 매력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책의 장르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장르로 따지자면 사회파 미스터리입니다. 누군가 사회파 미스터리가 뭐야? 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화차를 보게 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궁금증 때문에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재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자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띄어서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스타일을 사회파 미스터리라고 하죠. 좀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스타일로 제목을 지어본다면 행복해지려고 소비했을 뿐인데 빚더미에 오른 건에 대하여 쯤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?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부상을 당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어느 경찰에게 조금 먼 친척이 찾아옵니다.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찾아달라는 건데요. 없어지게 된 상황이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뭐 혼수도 사야 되고 하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자고 했대요. 근데 카드를 만들려고 카드사에서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. 이제 남편 될 사람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? 라고 했더니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날 이후로 완전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. 이거 뭔가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부상을 당해서 쉬고 있는 경찰이 자신의 뛰어난 감각과 촉과 남아도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. 이 여성이 실제로 살았던 집에도 가보고요. 그 개인 파산 서류를 해줬던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가 보는데 이게 뭐 반전이 매력인 소설이 아니고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온 지 오래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여성이 세키노 쇼코라는 신분을 훔쳐가지고 살고 있던 거였습니다. 이게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넣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다고 하죠. 우리가 일본은 아날로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짤이나 밈 같은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허점을 노려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도 했지만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건 그런 시스템, 그 등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왜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타인의 신분을 훔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,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. 소설의 배경인 1980에서 90년대에 일본 경제 버블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개인이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서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뭐 사채를 쓰고 가족끼리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. 이 소설 중간에 변호사와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나누는 좀 긴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어째서 이렇게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생겼는지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넷플릭스에 익스플레인 돈을 해설하다라는 다큐가 있어요. 그 그래픽 이미지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수많은 빚쟁이들, 개인 채무자들을 양산하게 된 것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무절제하게 소비를 한 거 아닌가? 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절제력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러한 소비를 부추기게 된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저자의 의견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끄덕이게 되는 점들이 있어요. 이 책이 나온 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. 근데도 여전히 비슷하다
사람들의 심리는 비슷한가?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내가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. 근데 그렇게 뭐 딱히 뭘 이루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을 이룰 수는 없는데 포기하긴 억울하니까 꿈을 이룬 것 같은 기분이라도 느껴보자.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이 심리가 이전에도 지금도 사실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.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노력으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서 오히려 그런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또 일본에서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컸었죠. 여기에서도 이거 역시 착각이 아니었을까? 내 집만 마련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.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 라는 착각. 그냥 어느 한 제도 때문에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다라는 거 말고도 그 심리를 부추기는 전체적인 구조, 그 분위기라는 거가 더 문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.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에게 말해주려는 부분도 지금 되게 인상적인데 92년생이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.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렇게 똑같은 현실인 게 아닐까 싶은 게 앞으로 너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할 사회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.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. 라는 울분을 폭발적으로 난폭하게 해소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인간이 넘쳐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범죄자들을 뉴스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뭐 아주 심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일상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났고 다른 나라였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짚었던 내용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건가라는 씁쓸한 그런 현실이 느껴져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처음 읽은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고 그런 게 더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래전에 나왔고 지금까지 꽤나 유명했지만 지금 새로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질 책이고 예전에 읽으셨다면 와,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변한 게 없다고 라는 또 다른 매력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. 저도 미스터리 추리소설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스테디셀러인데 여전히 내가 몰랐던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게 유튜브로 얘기하는 입장에서 살짝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좋고 기대되는 일입니다. 시간이 지난 책을 지금 읽으면서 느껴지는 새로움을 또 느껴볼 수가 있는 게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. 아무래도 유명한 책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라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저처럼 스릴러 소설, 미스터리 소설 좀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클래식을 제가 안 읽었었네요. 이번 기회에는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반응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. 재미있게 읽었던 오래된 책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도 같이 추천을 해주시고요.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. 안녕.